총익치 A반 2014-1849 김승태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이고요. 알바를 마치고 바로 집에 와서 이렇게 과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알바,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카페이기도 하면서 빙수 판매 전문점인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빙수는 제가 안 만들고 따로 만드는 직원들이 있고, 저는 그냥 주문받고, 그리고 커피, 음료수만 만들고, 그냥 서빙은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자리 청소 그런 거를 하는 알바를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시부터 2시였는데 4시간 정도 했었는데 오픈 시간이 1시간 늦춰졌대 가지고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은 4시까지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바를 하고 왔습니다. 주말에 알바를 하니까 그래도 예전엔 알바 안 하고 계속 그냥 뒹굴뒹굴 거렸다가 다행히도 알바를 하게 되니까 좀 더 부지런해진 것 같고, 그리고 저의 그냥 용돈벌이 겸 하는 거라서 그냥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부터 총익치 기공학 13주차 선행학습 강의 영상을 발표하겠습니다. 13주차 선행학습 때는 어, 의치로부터 모형 제거하는 것과 의치의 다듬질 및 연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예,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중합 의치로부터의 모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형 제거 시 고려사항은 먼저 상악 의치상에는 그 순측 변형부와 상악 결절 협측부에 언터컷이 많으며 하악 의치상에는 구치부 설측 변형 후방에 언더컷이 있습니다. 특히 구치부 설측 후방 변형부는 치료제의 채쪽이 심한 경우 외에는 항상 것이고, 모형에서 분리하고자 할 때 방해가 돼서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은 하악 의치상이 정중선이 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합니다. 하악 의치상이 순측 치료제에도 때로는 언더컷이 있으므로 그것도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됩니다. 선택 삭제를 하고 의치상에서 모형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제거할 때는 매몰제 제거 시와 같이 덩어리로 분할하는 것이 좋으면서 덩어리로 떼어내면 레진 의치상 면이 보다 깨끗하게 됩니다. 모형과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리제 도포 과정과 레진 전입 시 압력으로 분리제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 모형 제거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형을 분할할 때는 후방부의 외측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며 하악은 반드시 혀 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해야지 의치상에 쐐기식 압력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라운드바나 톱을 이용해서 절단선을 형성해 줍니다. 가급적 깊게 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 좋지만 의치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톱을 이용할 때는 의치상 변형부나 구개부를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형 삭제의 분진을 제거해서 깊이를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단선에 끌이나 석고칼, 기공용 가위나 석고가위를 넣어서 모형을 비틀거나 압력을 가해 덩어리로 떼어내줍니다. 일부 모형 조각이 나오면 남은 조각에 다시 분할선을 만들어서 역시 덩어리로 제거해 주는 것이 가급적 의치상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남은 피막형의 모형재는 샌드블라스터나 스톤포인트, 라운드바 등으로 깎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치상 인상면에 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유지력의 약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직면에 붙어있는 모형재 찌꺼기는 석고 용해제로 녹여낼 수 있으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열이 발생돼서 위치상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모형을 분할할 때는 후방부의 외측부터 제거하기 시작해서 하악은 반드시 혀, 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해서 의치상에 쐐기식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모형을 라운드 바나 톱을 이용해서 절단선을 형성해 줍니다. 가급적 깊게 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 좋으나 의치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톱을 이용할 때는 의치상 변형부나 구개부를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형 삭제 분진을 제거해 주면서 깊이를 항상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단선에 끌이나 석고칼, 기공용 가위나 석고가위를 넣어서 모형을 비틀거나 압력을 가해 덩어리로 떼어내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은 일부 모형 조각이 나오면은 남은 조각에 다시 분할선을 만들어서 역시 덩어리로 제거하는 것이 그 지상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남은 피막형의 모형재는 샌드 블라스터, 스톤 포인트, 러버바 등으로 깎아내고 아까 말했듯이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렉이 묵지. 예, 지금 보는 것은 조직면에 붙어있는 모형재 찌꺼기를 석고 용해제를 이용해서 녹여내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의치의 다듬질입니다. 모형으로부터 중합된 의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입 시 상함과 하함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및 레진 알갱이를 제거해주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의치를 다듬질할 때는 일단 외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고 의치상의 변형 부위의 형태와 두께는 인상체의 변형 부위에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변형의 윤곽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듬질하기 전에 치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싱이 완전하고 나비치상의 치은 형성과 맨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다듬질이 용이하고 시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다듬질 기구 사용법입니다. 의치를 다듬질할 때는 삭제량에 따라 기구의 선택을 적절하게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진 의치를 다듬을 때는 기공용 레스나 마이크로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핸드피스를 사용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레스는 저속으로 회전시켜 마찰력을 최소화하고 레진의 변형이나 충격을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레스의 회전력에 의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의치를 꽉 붙들고 삭제 기구에는 가볍게 접촉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열이 한 부위에 축적되지 않도록 의치를 움직이면서 골고루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항상 삭제되는 부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의치를 잡고 시행해 줍니다. 그렇게 주의를 해줘야 돼요. 기본 주의 과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치 다듬질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레스와 모터, 그리고 핸드피스가 나와 있는 것이고, 연마 기구에는 이렇게 또 레그 휠, 러버 포인트, 브러쉬 휠, 펠트콘, 로빈스 브러쉬 등이 있습니다. 네, 의치의 다듬질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치의 다듬질 과정은 다듬질된 면이 점점 원활해지도록 계통적인 순서로 적절한 기구를 선택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치상 변형 부위에 주위를 다듬질하거나 레진 플래시를 제거할 때는 덴처벌을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합니다. 손 협측의 저른 부위와 같이 좁거나 예리한 부위는 작은 스톤 포인트 버나 피셔버 등으로 삭제합니다. 치경부 주위에 부착된 경석고나 과잉 레진은 라운드 버나 피셔버 또는 위치, 트리밍, 치슬 등 예리한 기구로 다듬어 줍니다. 부주의로 손상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치의 치은 형성, 매몰, 왁스 제거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 과정은 좀 수월합니다. 하악 의치의 설측 부위는 공간이 좁아서 작은 스톤 포인트나 덴처벌을 레스나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A번은 의치상 변형 부위를 레진 플래시를 제거할 때 덴처버를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B번은 손 협측의 저른 부위와 같이 좁거나 좀 예리한 부위, 스톤 포인트나
피셔버 등을 삭제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C에 나와 있는 것은 식용부 주위에 부착된 경사포나 과액 레진을 라운드바나 피셔버 등 예리한 기구로 다듬어 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D번은 트리밍, 치슬 등 예리한 기구로 식용부 주위를 다듬어 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좀 거친 부위는 샌드페이퍼, 러버 휠, 러버 포인트 등으로 좀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의치의 연마입니다. 의치의 연마는 다듬질 과정이 완료된 후에 의치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연마기구와 연마제를 이용해서 표면을 화택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A번, B번, C번이 기공용 칼이나 스파츌라로 접촉시켜서 좀 부풀린 다음에 길게 늘어진 시로를 토치램프나 라이터 불로 제거한 후에 사용해 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리체 연마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면은 의치의 유지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연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마면은 자연적인 치은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치상 변형 부위의 길이와 폭을 의미로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레진치에는 마모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마제 사용은 거친 입자에서부터 고운 입자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퍼미스는 반드시 물에 젖은 휠에 도포하여 사용하고 루즈와 같은 광택제는 건조한 휠에 묻혀서 사용합니다. 레스의 회전은 열 발생으로 인한 위치의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속으로 해줍니다. 위치는 레스의 회전력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꽉 붙들고 가볍게 접촉시켜줍니다. 그리고 레진치는 위치상의 레진과 거의 비슷한 경도이므로 퍼미스 휠이 표면에 스쳐 지나가 연마하게 되면 레진치도 마모될 수 있습니다. 레진치가 마모되면은 신미성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저하되므로 좀 주의해야 합니다. 레진치가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반창고나 전기용 테이프를 인공치 표면에 붙인 다음에 연마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진치를 사용한 의치에 이런 주의를 기울여 연마하면은 시야의 해부학적 형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신축과 협측의 시간 부위의 깊은 곳을 연마할 때 충분한 양의 젖은 퍼미스를 도포하여 레그 휠로 연마하는데 퍼미스가 쉽게 씻겨나가므로 계속적으로 도포해주면서 연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퍼미스는 물과 교반, 혼합해서 의치상의 연마면에 묻혀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넓은 부위인 의치상 순면과 현면은 브러쉬 휠을 사용해서 연마해줍니다. 그리고 상악 구개면, 그리고 상악 구개 같은 깊은 부위와 하악 설측의 좁은 부위는 펠트콘이나 작은 버프힐로 연마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파인 퍼미스로서 제거되지 않은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리폴리
이를 건조한 레그 휠에 연마하고 다시 광택제인 초크, 징크 옥사이드 루즈 등을 건조한 레그 휠에 묻혀서 최종 연마해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최종 연마가 끝나면 위치를 세정용액을 묻힌 솔로 위치를 깨끗하게 닦아내서 초음파 세척기에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연마 상태를 검사합니다. 연마와 세척을 완료한 총액지 사진이 B번처럼 빛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레진상 위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온수가 든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진료실로 전달할 때도 물 담은 덴처 박스에 위치를 넣어서 배달합니다. 그래서 의치의 연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보이는 사진이 연마까지 완료된 총위치의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매몰 정도까지 총위치를 했는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진짜 심미적으로 진짜처럼 보일 수 있는 의치상 조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미적으로 진짜 같은 모습을 똑같이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마까지 다 완료된 총위치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위치를 일단 이론, 선행학습을 하면서 처음부터 연마까지 다 이렇게 선행학습을 해보았는데, 뭔가 한번 치어로 인해서 한 주 정도 밀리게 되니까 따라잡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따라잡으려고 상악 매몰까지는 완료했는데, 빨리 나머지 하악도 다 해가지고 저만의 첫 번째 총위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디를 더 제대로 확실하게 안 했고 어디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잘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이번에 총위치 만드는 것은 공부하면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만들어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주의사항과 그리고 표현 방법, 그런 거를 더 공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다른 과목 하면서 총위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위치가 신경을 쓸 게 되게 많고 심미적인 표현도 확실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각 개인의 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또 나중에 총위치 환자들이 오면은 자연치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진짜 지금에 가서는 엄두도 안 나지만 나중에 그래도 자주 만들어 보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흥미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3주차까지 선행학습을 해왔는데, 그래도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실습 시간에도 이것도 있었지 하면서 만들어 보게 돼서 좀 좋았습니다. 이렇게 프레이즈까지 하면서 직접 발표를 하니까 뭔가 처음보다는 더 수월하고 간편해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이치 A반 김승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